初号機を最優先だ。そのために他の2機は破棄しても構わん。碇司令やあなたがそこまで初号機にこだわる理由は何？ 이까리 사령관과 아카기 박사가 초호기를 애지중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드디어 아담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저번 편에 이어 초호기의 비밀을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초호기는 건조 당시부터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네르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극비였기 때문에 이까리 사령관과 후유츠키 그리고 저까지 3명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19화에서 초호기가 사도 제르엘이 가진 생명의 열매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エヴァシリーズに生まれいずるはずのない S2 機か。まさかかのような手段で自ら取り込むとはな。 이것을 보고 제레는 초호기가 생명의 열매를 가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초호기는 이 사건으로 생명의 열매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으로 생명의 열매를 가지게 되었다고 알고 계시더군요. 제레의 전투 장면을 유심히 보면 배터리가 떨어진 후에 재기동을 합니다. 생명의 열매가 없이는 무한동력이 불가능하죠. 제르엘을 잡아서 생명의 열매를 획득한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르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호기에 생명의 열매가 없었다면 재기동을 못했을 겁니다. 이까리 사령관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 사실이 탄로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없었던 일이 발생한 것이죠. 초호기가 제르엘의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자 제레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S2 機関を自ら搭載し絶対的存在を手にしたエヴァンゲリオン初号機我々に串を課された神は不要なのだよ神を作ってはいかん。ましてあの男に神を手渡すわけにはいかん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한마디로 초호기가 신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초호기가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자 신이 창조되었고 이까리 사령관이 신을 소유하고 있게 된 것을 제레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레가 초호기를 뺏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초호기가 신이 되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를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을 보면 지혜를 얻게 되어 신과 같이 되었다는 구절과 생명의 열매를 먹어서 영생까지 할 경우 진짜 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는 지혜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 두 가지를 모두 먹게 되면 신과 같이 된다는 설정이 있고 이 설정을 에반게리온이 가져온 것입니다. 초호기는 지혜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 된 것입니다. 이까리 사령관은 처음부터 신을 창조해서 가지고 있었고 제레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있던 것입니다. 제레는 초호기가 신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있다가 사도 제레엘 사건으로 인해서 초호기가 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레의 계획과 이까리 겐도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용이 길어서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까리 사령관은 초호기가 신이라는 사실을 제레가 알지 못하게 숨겨야 했기 때문에 초호기가 신의 능력을 보여줄까봐 구속구를 씌워 신의 능력을 봉인을 했습니다. 제레는 이까리 겐도가 신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초호기를 탈취하기 위해 네르프 본부를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초호기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됐으니 이제 멘탈을 다시 부여잡고 엉터리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며 본 장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도 복구, 뇌도 복구, 없어진 눈알도 복구하네요. 엄빌리컬 케이블이 끊어지고 박대리가 조기 퇴근을 해도 다시 움직이는 거 당연하죠? 이상하지 않죠? 비스트 모드 들어가는 거 당연하죠? 날개 생기는 것도 당연하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당연하죠?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초호기가 우주공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어떻게 떠다닐 수 있게 된 것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어때요? 참 쉽죠? 이제 에반게리온이 설정 붕괴된 엉터리 애니메이션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철저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보이시나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0호기나 2호기가 즉시 신체 복원 능력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0호기나 2호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0호기나 2호기가 케이블 끊어지고도 5분 이상 움직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초호기는 신지 엄마가 코어에 들어있어서 모성 본능으로 신지를 보호하는데 아스카 엄마는 왜 배터리 떨어지면 움직이지 못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건데, 2호기는 생명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한동력이 아닙니다. 무한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떨어지면 아스카 엄마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고, 초호기는 생명의 열매로 무한동력이기 때문에 신지 엄마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21화에서 이 계획이 아담을 복제하는 계획이라서 에반게리온이 모두 아담의 복제물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에반게리온 중에 유일하게 초호기만 리리스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가 있냐고요? 唯一リリスの分身たるエヴァ初号機による遂行を願うぞ。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초호기만 유일하게 리리스의 분신이라는 단서가 나옵니다. 즉 리리스의 하반신을 잘라서 초호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니메이션은 단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단서가 없지는 않습니다. 단서가 워낙에 생뚱맞은 데 흩어져 있을 뿐이죠. 초호기를 제외한 다른 에반게리온들은 아담을 복제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에반게리온 해석을 보면 아담을 복제해서 초호기를 만들었다는 글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틀린 얘기입니다. 초호기를 처음 만들 때 생명의 열매는 어디서 구했을까요? 아직 사도가 나타나기 전이라 사도한테서 구했을 리는 없습니다. 정답은 아담에게서 구한 것이죠. 아담에게서 구한 생명의 열매를 0호기나 2호기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답은 사도가 됩니다. 사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담의 복제 육체에 생명의 열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호기와 2호기는 아담의 복제 육체라서 생명의 열매를 넣으면 사도가 되기 때문에 0호기와 2호기는 생명의 열매 대신에 지혜의 열매를 넣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3호기가 아담의 육체에 생명의 열매를 넣어서 사도가 되고, 양산형 에바 시리즈도 아담의 육체에 생명의 열매를 넣으니 생긴 건 에반게리온이지만 사도가 되어 초호기 2호기와 싸우게 되죠. 사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의 후손입니다. 양산형 에바 시리즈도 아담의 후손이라서 리리스의 후손을 멸종시키는 서드 임팩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왜 초호기만 리리스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넣었는데도 사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담의 육체가 아닌 리리스의 육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카리 겐도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려면 리리스의 복제 육체에 생명의 열매를 넣고 부인이 코어에 들어가고 아들이 엔트리 플러그에 들어가는 설계가 가장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카리 유이는 서드 임팩트 때 아들이 ACL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코어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을 속이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실험은 성공하지 못하고 초호기의 코어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이카리 유이는 흡수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흡수가 되더라도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험을 자청했고, 실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남편마저도 속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카리 겐도는 부인이 코어에 흡수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을 코어에서 다시 꺼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계획인지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카리 겐도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신이 필요하게 되었고, 신을 만들려면 초호기에 생명의 열매를 집어넣고 아들을 탑승시키는 설계가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초호기를 신으로 만들려면 이 조합 말고는 다른 조합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대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作戦は初号機の機体回収を最優先とします。たとえボディが大破しても構わない。 이 대사는 초호기의 몸이 파괴되더라도 생명의 열매로 재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初号機を最優先だ。そのために他の2機は破棄しても構わん。初号機をですか？碇司令やあなたがそこまで初号機にこだわる理由は何？エヴァって何なの？ここと初号機が残っていれば十分だ。 이카리 겐도는 0호기와 2호기를 왜 쩌리 취급을 하고 초호기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초호기는 신이라서 0호기나 2호기와는 능력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아내가 코어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것들이 아직도 많으시겠지만 초호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편에서 에반게리온은 미소녀 열혈 로봇물이 아닌 특촬 종교 영화라고 그랬는데 기억하시나요?
종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툭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툭찰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아담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정체는 바로 울트라맨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증거 있어? 아담이 울트라맨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에반게리온은 울트라맨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에반게리온에 숨겨져 있는 세계관이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